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을 했고 여러가지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더민주당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했는데요. 윤리심판원에서 앞으로 중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당헌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당직 직위 해제, 경고 등 5단계가 있는데요. 당원 자격 정지와 제명이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당원 자격 정지와 제명은 자기 공천에서 배제 요건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헌 당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은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즉 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길을 열어주면서 사실상 출당시키는 정치적 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민주가 소속 의원 하나를 잃더라도 밖으로 내보내버리면서 자신의 당에 떨어질 비판을 면하는 부분을 선택할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 권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서영교 의원한테는 이번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징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또 한 명의 의원이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새누리당 김명년 의원이 친인척을 채용했다고 또 알려졌습니다. 김명년 의원의 사급 보좌관은 김 의원과 동서지간으로 지금까지 김 의원 보좌관을 19대부터 해왔답니다. 자, 과연 이 사람들만 있을 것인가? 또 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원 보좌 비서관이 5명이었습니다. 근데 작아서 일을 못하니까 좀 더 늘려다 해서 7명으로 늘려주고 또 인턴을 2명을 더 채용하게 해서 9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살려서 입법 활동을 보좌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한 부분인데 그거는 핑계고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주변 친인척 중에서 직업 없는 사람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남을 주냐. 사실상 시험을 보지 않고 5급, 7급, 4급 공무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인척들한테 그런 자리를 갖다가 주는 형태로 널리 이용되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한마디로 죄의식도 없이 해왔습니다. 지금 들킨 사람들도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정말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잘 모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친인척 채용 금지를 채택했다는데요. 비대위에서요. 금지를 채택하는 데 지나서 될 게 아니라 야당과 더불어서 국회 입법 속에서 국회법 속에서 아예 친인척 채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해놓고 친인척을 채용한 국회의원은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은 보좌관 월급 착봉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전부 다요.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입을 조금씩은 떼기는 흉내라도 내면서 보좌관 월급을 돌려받는 이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차라리 국회의원 월급이요,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해서 활동도 공개해서 내가 쓰는 돈이 이만큼인데 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한번 공개해 보십시오. 내 후원회를 통해서 얼마를 받고 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얼마를 받았는데 내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 털어봤자 밥 사고 의정활동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입증을 시키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월급을 올려도 용납을 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돼서요, 재산이 65%가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국회의원 한 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고 물러나면 국회의원밖에 안 했는데 늘어난 재산이 많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다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까?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면서 월급으로 택도 없다면서요. 후원금 빼돌렸습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엄청 많이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뇌물 받습니까? 그래서요, 월급이 차라리 부족하면
수입과 지출을 국민 앞에 다 까발리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고 월급 부족 보충을 보좌관 월급에서 비서관 월급에서 상납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좌관 비서관 월급이 100만원씩 이렇게 떼서 상납받아도 충분한 수준의 월급이라면 보좌관 비서관 월급을 줄이자고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이렇게 돈 개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국회의원이 채용하는 그 사람들요, 보좌관 비서관들, 그 사람들 다 국민이 세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국민을 대신해서 채용할 뿐이지, 그렇다고 저거 자식들이나 친인척들 막 시키고 월급 줬다가 일부 다시 토해내라고 되돌려 받는 일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책 한 권 얼마씩 팔았는가 다 기록하고요, 정가 이상으로 팔은 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기서 들어온 수입도 후원회에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났듯이요, 후원회에 가족이나 친인척을 박아놓고 회계에 그걸 갖다가 본인만이 알게 쓰는 것 같은데요. 빤한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1억 5천, 1억씩 이렇게 모금하게 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 친인척이, 가족이 회계 담당을 맡아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무도 모르게 한 다음에 집에 가져가십니까? 그래서 전 국회의원이 후원회 계좌에 들어온 돈의 출처와 한마디로 사용처를 다 공개하게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친인척, 자식들 고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적어도 친인척을 보좌관을 채용하는 문제나 보좌관 월급을 갖다가 일정하게 떼서 되돌려 받는 문제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영수증 없는 거액의 뇌물을 사실상 받는 문제나 쪼개기 후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소액다수 뇌물을 받는 문제나 이해관계자들한테요. 그 다음에 후원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활동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세비 받아서 모자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공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얼마 받아서 어디에 얼마 썼는가 다 까발리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지구당 위원장 할 때요, 후원회에서 돈 받은 거 통장채 다 맡겼습니다. 지역구의 사무장한테요. 원외도 그랬는데 하물며 원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자,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이번에 건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정 범위 안에서 언론인들이 누구를 당선시키고 이러려고 선거운동이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좌파에서 냈겠습니까? 우파에서 냈겠습니까? 이런 소송을요, 김어준, 낙검수의 김어준, 주진우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고요. 7대2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즉 김어준, 주진우가 원하는 대로 헌재가 판결을 해준 겁니다. 언론인의 선거 개입을 금지시킨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누구를 갖다가 뭘 못하게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갖다가 지적을 해서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예 포괄적으로 언론인은 선거 개입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자들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인 누구한테 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으로 띄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누구를 밀어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개인이라는 미명하에서요. 자, 이것은 인터넷 밖에서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이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등의 앞에서 선거운동에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이 선거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선거법은 해당 언론인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될 경우에는 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죠. 그래서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제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잘못을 규정을 법에 해놔야지 그 법을 갖다가 규정을 안 해놓고 포괄적으로 누구라 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했고, 이 부분이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여서 위헌 심판을 제청했고,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 김어준, 주진우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의 언론인들이 다 패거리를 나누어서 정치판에 뛰어들으라고 헌재가 판결을 해줬습니다. 법률 원리가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좌파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선거운동을 도와줄 언론이 넘쳐날 거고요. 보수 진영에서 과연 그럴 만한 언론이 몇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법대로 하자라는 부분에서 헌재가 판결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권과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아도 언론인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유착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정치권에 이중대처럼 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논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뒤로는 그러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해주면 이제 캠프에 가가지고 아예 지시를 받고 TV에 나와서 교묘하게 편을 드는 발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개인적 활동이라면서 법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언론인을 동원해서 아예 그냥 정치 선거운동꾼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